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충격의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어떡하죠? 저도 저희 둘 다 투자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그쵸.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무적이다. 평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쵸.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좀 많이 충격적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안 좋을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더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쵸.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6.7빌리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YOY 대비해서 플러스 3%, 그리고 QOQ로는 마이너스 19%. 과연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컨센서스는 6.83이었는데 원래 이제 저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가이드라인을 8.1빌리언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2주 전에 바꿨죠. 한번. 예, 미리 한번 보고서를 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낮췄어가지고 그때도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안 나왔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매출은 좀 많이 안 나왔고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마진. 예,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거의 65% 이렇게 나오는 기업인데 이번 마진은 45.9%. 그러니까 YOY 대비해서는 거의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고 QOQ 대비해서도 21% 하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네, GPM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 이거에 대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PS는 0.51달러고 YOY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1%, 그리고 QOQ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결국에는 마진단에서 오는 영향인데 뭐 이거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문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게이밍 이쪽은 뭐 워낙 다들 이제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한 거보다 더 안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33% 하락을 한 거고 QOQ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3%가량 하락을 한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대폭 하락을 했고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엔비디아 GPU 뭐 암호화폐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스스로.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생각보다 더 안 좋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YOY로 저는 이걸 엄청 기대했었는데 YOY로 61%가량 상승을 했는데 QOQ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안 좋았다. 근데 3750에서 3806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QOQ 대비해서는 뭐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성장인 것 성장이었는데 같은데. 한 자릿수 성장인데 제가 잘못 가져왔나 봅니다. 예, 아무튼 생각보다 성장폭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사실 게이밍이랑 조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커가지고 이것도 이제 게이밍이랑 비슷한 수치였는데 YOY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4%고 QOQ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오토 부분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아가지고 그쵸. 예, 오토 부분은 YOY 대비해서는 59%가량 상승을 한 거고 QOQ 대비해서 거의 4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M 이것도 소폭 하락을 했고 그래가지고 부문별로 보면은 오토 부분만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고 나머지는 다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게이밍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다. 데이터 센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았다. 오토는 좋게 생각했지만 더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긴 했는데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좀 유의미하다 싶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이거는 유니티 실적 발표에서도 되게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역시 그
이걸 뭐라 그러죠? 어떤 거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지멘스랑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이게 엄청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온 단어인가요? 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멘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근데 지멘스가 사실 엄청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이죠. 네, 좀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표준 포럼, 그러니까 표준을 설립을 하겠다 다른 기업들이랑,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사실 별거 아닌 말일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락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는 그쵸. 이 GPU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도 엔비디아가 락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엔비디아, 약간 이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부문인데, 이번에 이제 니오 그리고 리오토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이제 드라이브 올인, 이번에 또 출시된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여기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11빌리언으로 보고 있어요. 매출. 예, 지금 이번 분기 매출이 6.7빌리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11빌리언을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먼 미래다. 이번 분기에 200밀리언 벌었다. 그렇죠. 먼 미래. 근데 엄청나게 큰 성장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동의합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4분기에 신제품 호퍼 출시를 하는데 이거 GPU인가요? GPU입니다. GPU 호퍼를 출시하고 뒤에 이제 Q&A는 온통 호퍼 얘기밖에 없습니다. 신제품 얘기가 많아요. 네, 신제품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에 GTC에서 추가 업데이트가 있다. GTC. 네, GTC 뭐 엔비디아 GTC는 항상 포커스가 많이 되는 그렇죠. 행사긴 한데, 화제의 행사죠. 예, 근데 이번 분기에 유독 더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전에 좋았으니. 안 좋았으니까, 너무나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GTC에서 더 언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GTC에서 얘네가 뭔가 있겠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 GTC 전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사던 팔던 그렇죠, 그렇죠. 한번 분기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좀 너무했다. 아무리 엔비디아라고 해도 약간 이런 실적이었고, 어닝콜을 보겠습니다. 되게 혀가 길었습니다. 혀가 길었는데 일단 게이밍 부문 우크라 전쟁 그리고 중국 코비드 유럽 침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가 있었다. 뭐 다 아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게임용 GPU가 더 낮은 판매량 그리고 ASP 평균 단가죠. 예, ASP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감소했다. 가격도 줄고 판매량도 줄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문도 기업 수요가 둔화됐고 OEM들이 재고를 줄였다. 그리고 이런 거는 3분기에도 지속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도 뒤에서 보면은 안 좋아요. 가이던스 안 좋고 3분기에도 이제 이런 GPU, 그러니까 게이밍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기업들이나 뭐 소비자나 소비 형태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부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11빌리언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분기를 굉장히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기업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분기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부분, 사실 전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실망스러웠어요. 데이터 센터 부분 보면은 매출은 하이가 맞습니다. 역대 하이가 맞는데 기록적이었지만 공급망 문제로 예상보다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망 문제, 망인데 수요 문제가 아니라, 예, 수요 문제는 아니었고 공급망 문제가 되게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메타, 완전 대기업. 구글, 예, 이런 대기업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이 북미 하이퍼 스케일러 이거는 사실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도 AMD나 이런 데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북미 하이퍼 스케일러의 수요는 엄청나게 좋았지만 중국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은 매출을 감소했다. 그러니까 북미랑 중국이랑 하이퍼 스케일러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북미는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중국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마짐 GPM 45.9%는 재고, 그러니까 재고를 이제 싹 했다. 1.2빌리언 정도. 그리고 보증준비금,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ARM 이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122밀리언을 반영해서 마진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합치면은 1.3, 4빌리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더해서 계산해 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번 분기에 없었다라고 하면 마진 65%가 나옵니다. 저 수치를 빼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일회성 비용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GPM은 우리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 훼손. 급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펙스, 그러니까 영업 비용은 YOY로 36% 증가를 했는데 QOQ 대비해서는 32%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번 분기에 ARM 그 인수 이제 취소된 것 때문에 1.35빌리언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인 거고, YOY로 36% 증가한 거는 직원 성장 비용,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에요. 그렇죠. 예, 임금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임금 상승 비용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3분기 가이던스를 5.9빌리언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6.1빌리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안 낮추고 그대로 가도 5.9빌리언이니까. 그래서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거로 이미 예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들이 채널 재고 수준을 줄임에 따라서 게이밍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수익이 감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 데이터 센터랑 오토는 수요가 여전히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오프셋을 할 거다. 손실이 난 만큼 조금 여기서 성장을 해줄 거다. 예, 성장을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갭이랑 난갭 마진은 각각 62.4% 그리고 65%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A 들어가기 전에 약간 최후의 발언 느낌으로 한 건데, 이거는 GPU 판매율은 연초 고점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이 팬데믹 이전 수치랑 비교를 했을 때는 플러스 70%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되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한 2개에서 3개 분기 동안은 판매를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비뉴를 줄이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판매를 줄이고 채널 인벤토리를 수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재고를 쌓는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주문을 이제 재고를 쌓을 동안은 주문을 계속 넣겠죠. 우리는 재고를 쌓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쌓였어. 왜냐면 수요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더 쌓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를 쓸 건데 이 재고를 다 써야 또다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쌓여 있고 다 쓸 때 동안 우리는 일부러 판매를 줄이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재고를 빨리 소진시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향후 몇 분기 동안은 판매를 줄일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4분기에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호퍼. 그러니까 이 호퍼가 나올 때까지 기업들의 채널 재고를 다 줄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신제품으로 다 사게끔 만들겠다. 그렇죠. 이거 제가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재고가 있으면은 굳이 이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뭐 엄청난 호황도 아닌데 이거를 주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중요한 거는 4분기에 호퍼 나오는 이 신제품이 더 높은 ASP가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4분기 나올 때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재고를 줄여놔야지 이 호퍼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ASP가 더 높으니까 매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향후 2-3분기 동안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판매를 일부러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을 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Q&A인데 사실 뭐 똑같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많이 가져오진 않았고 몇 개 핵심적인 질문만 가져왔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고 첫 번째로
실적이 안 좋을 때 질문이 날카로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워낙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에 게임 판매 가이던스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냐, 이번 분기 수준으로 보면 되냐, 아니면 신제품이 출시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보면 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전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전까지는 메모리가 되게 핫한 섹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아작이 났다. 네. 이거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게이밍 쪽이었고, PC, PC 노트북. 예, PC 노트북, 이게 지금 엄청나게 때려맞았잖아요. 그 다음이 데이터 센터라는 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쵸, 사실. 그쵸.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엔비디아 중심축이 두 개니까. 맞습니다. PC랑 데이터 센터. 예, 이제 PC 맞았는데 다음은 데이터 센터면은 너넨 진짜 끝이야.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거고. 앞서 말했듯이 지금 게임 시장 수요는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게임 시장 수요는 매우 견제하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쪽 게임 쪽에서 저조한 거를 내는 거는 재고 문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안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요가 되게 많은데 기업들이 지금 쌓아놓은 재고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만 안 꺼지면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플러스 이제 뭐 3D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뭐 이 시장이 넓어질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판매되는 스팀 게임 15개 중에 상위 15개 중에 15개가 다 엔비디아 GPU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뭐 인텔이나 AMD나 뭐 유니티나 엔비디아나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게 되게 항상 이러거든요. 스팀 게임 상위 몇 개 중에 몇 개가 우리 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스팀 게임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표입니다. 메인 플랫폼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팀 게임 15개 중에 15개 다 엔비디아 GPU를 쓴다. 그 말은 고성능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엣지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문을 우리한테 다시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향후 몇 개 분기 동안 우리는 판매를 줄일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근데 이제 걱정 마라, 그러니까 이런 답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질문이 저는 가장 궁금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물론 명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그거를 보면은, 특히 북미의 클라우드 고객들을 보면은 너무나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GPU 렌탈에 대해서 GPU 렌탈 수요가 공급을 너무나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렌탈 수요는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뭐 딥러닝이나 이런 AI 모델 훈련 이런 쪽에서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을 거고, 근데 이번 분기를 봤을 때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 수요를 제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연 수요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연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는 적어도 얘네가 불씨가 꺼질 일이 없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뭐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한 거지만 사람들이 안 원하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다. 그쵸. 네.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둔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속사정을 보면은 공급을 못했던 거고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백로그가 쌓여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인 둔화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겪은 공급망 문제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상반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줘라, 이 질문이었고, 데이터 센터에서 저도 이거는 조금 몰랐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고객들한테 제품을 납품을 할 때 GPU만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은 엔비디아한테 이 데이터 센터를 해줘라고 하면은 얘네가 메인 제품은 GPU지만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망 이런 다른 기업들 거 네. 네트워크망이나 부품들 이 부품들을 다 엔비디아가 가져와가지고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네트워크망 쪽에서 굉장히 공급 병목이 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GPU만 건네주면 될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의 패키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고 여기서 병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스케일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라. 여기에서는 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올해 인프라 투자를 베리 슬로우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재 영역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얘기한 거는 얘네가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좀 움츠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들을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서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채찍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다시 당근을 줄 차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돌려서 말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이제 육성 산업을 시작을 하면 인터넷 기업들한테 다시 당근을 주면은 얘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했던 카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거의 해마다 2배씩 카펙스를 늘리고 있는데 이 GPU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근데 중국은 플랫하거나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갭이 어차피 얘네 똑같은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거. 네트워크나 이런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가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갭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열어주기만 한다면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더 수요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급한 1.2 빌리언의 재고 비용은 게임 쪽 때문인가 아니면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때문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얘네 호퍼가 나오잖아요. 네. GPU가. 근데 이제 원래 4분기에 뭐가 예상이 돼 있었냐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그러니까 서버 CPU 인텔 거 그리고 AMD의 서버 CPU가 같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다시 데이터 센터 주문을 넣을 때 이 인텔 서버나 AMD 서버 CPU를 주문하면서 얘네 GPU까지 그냥 신제품 세트로 해가지고 해버린 그런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맞춘 거죠. 근데 이 인텔이 또 미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들이 난 인텔 거 바꾸면서 같이 이거를 바꾸려고 할라 그랬라 그랬는데 이게 지연됐으니까 안 바꿔야겠다 이런 영향이 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인데 수요 둔화 때문이냐라고 물었잖아요. 네. 수요 둔화 아니다 공급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 네. 그러니까 게임 쪽에 수요 둔화는 없다. 소비자 그냥 측에서 못을 박았군요. 예, 네. 못을 박았고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이퍼스케일러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이것도 공급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에 영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AMD 서버 CPU가 어쨌든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되고 그리고 호퍼도 지연 안 되고 그냥 4분기에 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MD까지 지연이 됐으면은 타격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난 인텔 거를 기다릴 거야 이런 수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AMD가 땡긴다라고 좀 더 매력적인 예, 거겠다. 그러니까 얘네 지금 4분기 신제품. 신제품이 이제 다 인텔이 아니라 AMD 쪽으로 서버 점유율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엔비디아도 호퍼를 AMD에 맞춰서 그냥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영향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너네 공급망 관리 잘 해오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심하게 맞았냐 이번에 이 문제였고 그리고 이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타이밍이랑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게 호퍼 출시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니까 니네가 4분기에 신제품 출시하려고 이 제품 저 제품 다 주문 넣으면서 공급망이 얽힌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 건지 이런 질문이었고요. 이게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 왜 이렇게 심하게 맞았냐라고 했을 때, 야 데이터 센터 우리 거만 있는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 그 스케일러들이 그 주문을 넣을 때 네. 우리 다른 거 GPU뿐만 아니라 다른 뭐 네트워크망이나 뭐 HGX나 이런 것들 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망 문제가 있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완제품을 만드는데 우린 들어가는 부품일 뿐이지 우리가 완제품을 다 되는 게 아닌데 그쵸. 다른 데서 막혀버리면 완제품이 안 되지 않느냐. 그쵸. 이런 거죠. 우리는 세트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호퍼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냥 공급망 문제였다. 해결하는 타이밍과 소요 시간 뭐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건 그런 거죠. 햄버거 세트 팔고 있는데 감자튀김이 공급이 안 돼. 그래서 그쵸. 세트가 덜 팔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자튀김 안 만드는데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뭐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티 기업인데 그 맥도날드에서 주문 낼 때 그냥 햄버거를 얘네한테 주문을 내. 그러면 우리는 패티 기업이지만 그래도 빵이랑 야채 같은 거 그냥 다 해서 줄 수 있으니까 해서 주는데 야채가 안 들어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패티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야채 공급망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보면은 이번 분기 안 좋았던 거, 네. 이번 분기 안 좋았던 거, 그리고 가이던스도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이번 분기 숫자랑 가이던스 숫자를 보면은 정말 최악의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컨텍스트를 좀 들여보면은 이번 분기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사실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에 낮은 거는 공급망 플러스 사이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이클의 문제고,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고, 가이던스 낮춘 거를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낮춘 거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얘네 4분기,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 거죠. 우리는 호퍼로 많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낼 때 임원진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했을 것 같아요. 맞을 거다. 우리 오늘 맞을 거다. 울지 마라. 좀 아플 거다. 아플 거다 하고 막 중무장하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그냥 심하게 맞자. 또 올라가면 되니까. 예, 심하게 맞고 당분간 우리가 너무 급성장을 해왔으니까 쉬어가고. 당분간 한 2, 3분기까지는 쉬어가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알고 나니까 더 매력적인 게 뭐랄까, 전 진짜 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낌새가 잘 안 느껴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 경영진의 그 어닝콜 얘기들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다는 전제하로는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꺼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이제 인사이트 역량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건데 적어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 오히려 조금씩 진짜 분할해서 더 사도 괜찮겠다 하고 더 살 것 같아요 지금도. 너네 쉴 때 나도 같이 쉬면서 담겠다.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맞아요.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그 서퍼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생각인데, 네. 사실 저도 엔비디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엔비디아만한 기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상승장이 있을 때는 듀레이션을 엄청 길게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은 뭔가, 미래 선도 기업이 누굴까, 10년 그리고 20년 뒤에 시장을 지배할 기업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시장 하이클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지금 어차피 못 한다. 예, 그러니까 듀레이션 땡겨야 된다. 투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만약에 10년 20년 뒤 볼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텐베거 볼 거는 조금 일부 담아두고 어느 정도 듀레이션을 짧게 1에서 2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AMD에 대해서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엔비디아랑 이렇게 다 맞을 때 AMD 같이 맞았거든요. 네. 같이 맞았고 얘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 이렇게 맞아도 AMD도 같이 맞기 때문에 더 싸요. 그래서 봤을 때 인텔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 경쟁 기업이고 얘네랑 상생 기업이고 네. 이렇게 뭐 경쟁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생이 더 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인텔 그냥 망해버렸고 지금 되게 매력이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추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때 AMD 더 살 것 같습니다. 4분기랑 내년 1, 2분기 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누군가는 동의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비동의를 하는 게 맞아요. 아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또 우리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은 맞습니다. 정말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 의견이. 누군가는 인텔을 사겠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만큼 인텔을 아니까 뭐 아는 게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발언 많이 하시네. 그렇죠. 아니 인텔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 몇 명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얘 퍼가 몇인데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도 진짜 이번 분기 좀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숫자만 봤어요. 마진이랑 네. 가이던스를 보고 망했다. 네.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의 안도. 그러니까 아직 좀 기분이 나쁜 건 있죠. 꽁해져 있는 건 있어요. 꽁해져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의도적으로 이번 분기에 다 맞았다. 다 맞았고 가이던스 낮췄고 재고 일부러 소진하고 애초에 판매를 몇 개 분기 줄일 거다. 이게 컨콜에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신 있게 할 얘기는 아닌데. 판매 줄일 거다라고 한 게 그냥 앞으로 2에서 3분기 우리 없다고 생각해라. 이때까지 재정비하고 재고 다 낮추면은 호퍼 다시 반등한다 우리 돌아온다. 호퍼 가지고 다시 왕의 기한으로 돌아오겠다. 그동안 오토 너네가 해줘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책 한 권이 떠오르네요. 어떤 거? 미움받은 용기. 미움받은 용기.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용기 이런 있네요, 기억이. 느낌이고 서퍼님 말대로 이 2개에서 3개 분기 사이에 이제 잠수 탈 동안 네. 충분히 모을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때 동안 그냥 AMD로 가겠다 이런 거고 뭐 인텔을 사겠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인텔을 사겠다 존중하고 본인 돈이니까. 애초에 반도체 지금 사이클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안 사겠다 당연히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숫자를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네. 어찌됐든 뭐 엔비디아 실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나왔습니다. 걸로. 네, 마무리하는 고생하셨네요. 걸로. 네. 하여튼 뭐 저도 팔로우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고.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쵸? 편합니다. 편해요, 편해. 이거 그렇죠. 서퍼님도 개인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저희는 뭐 장기 투자 그 계좌에 들어 있는 기업은 그렇죠. 진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안 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둘 다 엔비디아를 안 팔 거고. 사진 않더라도 안 팔진 않겠죠. 그리고 뭐 서퍼님은 더 사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AMD도 장기 투자 계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동안 AMD를 더 사겠다고 그냥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이 내용 바탕으로 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의견을 바탕으로 좋은 수익을 같이 한번 얻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